안녕하세요. 국립경주박물관장 함순섭입니다. 경주박물관은 경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도시 이미지 때문에 신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전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이제 선사시대부터도 포함되지만 신라가 탄생하고 난 뒤부터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집약적으로 모든 문화재들을 다 전시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의 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신라의 황금 문화를 가장 충실하게 전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라 문화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불교 문화재들에 대한 전시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한 27만 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남권 지역에서 나온 대구나 김해, 진주 문화재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한 50만 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정한 유물 문화재 7,000점을 전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재 딱 10점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덕대왕 신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라의 황금 문화재를 대표하는 것으로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주에서 오래된 절이 있어요. 백률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절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인데 금동 약사열의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종은 서양식 종이에요. 신호를 날리는 종이죠. 그 반면에 동양에서의 종은 조금 일종의 악기입니다.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종교적 의례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 다 일깨우는 의미에서 범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은연하게 멀리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영향을 받기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던 적도 있고 하지만 중국 종들이나 일본 종에 비해서 한국 종은 우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상원사 동종도 있고 몇 가지 종이 있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계의 그 동양종 중에서는 가장 큰 종이라는 거죠. 성덕대왕 신종은 조각에 있어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규모의 크기, 그리고 소리의 아름다움이 다 삼박자가 다 갖춰진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성덕대왕 신종에는 보면은 비천상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이프가 또 달려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설들이 많지만 하여튼 그래서 또 그 음관이 있는 것도 한국종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끔 이 종을 에밀레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보다는 공식 명칭인 성덕대왕 신종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 이게 타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작년까지 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 위해서 공식적으로 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12월 31일이면 성덕대왕 신종을 타종을 했습니다. 근데 보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직접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디지털로 잘 녹음을 해둔 걸로 가지고 20분마다 한 번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신라라고 했을 때 가장 뭐가 돋보일까? 이렇게 했을 때부터는 역시 말할 수 있는 것은 황금입니다. 한때 이 처음 신라의 황금 문화가 알려졌을 때 동양의 투탕카멘묘의 발견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였던 거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황금 문화에 대한 로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데 천마총은 발굴부터가 좀 재밌습니다. 1973년도에 경주 지역을 관광 개발하겠다고 신라능묘를 발굴하자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발굴을 하고자 했던 거는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면 그걸 나오는 문화재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상 작은 무덤이라고 팠는데 거기에 금관이 나오고 또 천마 그림이 있는 그 말다리가 나온 거죠. 신라능묘의 화려함이 훨씬 더 유명해져 버리게 된 거죠. 그 뒤에 황남대총까지도 발굴하게 됩니다.
천마총 금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라 금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무거운 금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신라 금관도 그 단수가 맨 처음에는 한 단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지의 가지 단수가 세 단으로 바뀌었다가 그다음 네 단으로 가는데 바로 이 천마총 금관이 바로 네 단으로 된 금관이고 신라 금관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의 금판을 오려 가지고 만들 때 가장 알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그건 착용자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피장자가 남자고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분이에요. 아마도 거의 1m 80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 당시는 평균 신장이 16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이 천마총 주인공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과연 키 큰 신라왕이 누굴까? 마립간의 마지막 왕인 혹시라도 지정마립간의 무덤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천마총 금관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고 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키도 그만큼 크고 비록에 굉장히 큰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구 무덤이라고 하는 누구의 능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백률사에서 보관되었던 약사열의 입상입니다. 백률사 약사열의 상의 특징은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죠. 거의 2m에 육박하는 정도 크기니까요. 지금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불교 조각상 중에 청동으로 된 것이 2m 정도 되는 크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 크기는 금동으로 만든 것들은 가장 큰 게 1m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조그만합니다. 거의 한 10cm 전후가 가장 많고. 나머지 큰 불상들은 보통 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요. 아니면 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금동불로서 크게 만드는 경우는 주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입체 조각으로서 일일이 다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백률사 불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거기 채색이 되어 있어요. 약간 불구스름한 이렇게 색색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또 흰색도 칠해져 있습니다. 큰 불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채색을 하고 진짜 부처님이 입었던 옷을 표현한 그런 그림까지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불상을 저희들이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뒷부분에 구멍도 뚫려 있고 광배가 또 달렸던 것 같아요. 그 광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성한 그 조각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뒤에 보면 이렇게 둥근 빛을 표현하잖아요. 똑같이 부처님도 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빛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 광배를 붙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발가락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발가락이 앙증맞아요. 아주 단정하게 탁탁 잘려져 있고 발가락이 발톱이 잘려져 있고 두툼하게 생겨서 아주 독특합니다. 거불상의 크기와 채색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부분 그 신체를 표현한 부분에서의 앙증맞음. 얼굴은 굉장히 근엄한데 발하고는 몽실몽실해가지고 아주 두툼해서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